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투기지역 제도를 폐지한다는 언론 기사가 나서 한번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은혜 그 교육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올해 계약할 수 없다라는 그 말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투기지역 제도 폐지하고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다라는 물론 제 예측이긴 합니다만 또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그 고꾸라진 그 국내 내수 경기를 살려야만 하는데 이 계약과 맞물려서 경기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 중에 뭐 경제는 뭐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도 심리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서 내수 경기를 정말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정부에서는 아마 투기지역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한다라고. 물론 시장에서는 투기지역을 폐지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뭐 개인당 아니면 세대당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는 것밖에 없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규제에서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뭐 정중도 그대로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난수표처럼 굉장히 부동산 규제가 복잡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좀 단순화되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투기지역 제도 폐지가 그동안에 문정부 들어서서 계속 부동산 규제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준다는 어떤 심리적인 완화 효과는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서울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 뭐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 당연히 1, 2, 3억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중하위권 6억에서 뭐 8억으로 막 뛴 그 아파트 같은 것들은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뛰어서 제가 예전에도 예측했던 것처럼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 뭐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 내지 5% 성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투기지역 제도 폐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진 투기지역 제도를 폐지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만든 지 이제 18년 만입니다. 투기지역이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같이 대출, 세제상 규제가 중첩돼서 사실상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6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3종 세트로 불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투기지역을 폐지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들어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를 일부 개정한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가 다른 지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규제를 단순해 보다 보니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2년 법적인 근거 마련된 투기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0%를 넘어서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마지막으로 지정됐는데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15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 세제, 전매 제한, 청약, 정비사업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규제가 망라돼서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적용은 받는 투기지역은 대출과 세제 중심의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서 여타 규제지역과 규제 강도가 사실상 비슷해졌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2017년 8위 대책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되면 투기지역보다 도리어 규제가 센 효과가 있었습니다. 투기지역은 1가구 주택이나
분양권 3개 이상 보유했다가 매매 시 양도세율 그 10%포인트가 추가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 10%, 3주택 이상은 20%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는 2018년 9.13 대책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구분이 대체로 없어졌습니다. LTV 즉 주택담보인증 담보인정 비율이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40%로 동일하고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15억 이상 초과 주택 시 주담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9억 원 이상은 LTV 20% 적용됩니다. 주담대는 1가구 한 건으로 제한되었었는데 1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추가받을 수 있는 점도 같아졌습니다. 투기지역은 주택 투기지역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나뉘는데 토기 투기지역은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가 마지막 검토 대상입니다. 토지 투기지역은 지난 2008년 11월 해제된 후에 한 번도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토기 투기지역 대신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최근 땅값 급등 우려가 큰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기지역을 폐지하면 난스포 같았던 그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서 규제 효과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출, 세제, 청약, 전매 제도까지 부동산 규제가 규제 지역별로 복잡 다단하다 보니까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내놔도 규제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지속성과 함께 명료성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19번이나 규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19번 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규제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으로 올랐다는 얘기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잠잠한 것 보면 더 큰 수번째 규제 대책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오늘 발표한 이 투기 지역 제도 폐지 같은 것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완화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 오늘은 부동산 투기지역 제도 폐지에 관련된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일산 백마마을 주변에 아파트 투자 생각하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발품 팔아서 좋은 물건으로 구해드리겠습니다. 참 요즘 다시 문의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